안녕하십니까. 정치야시장 박영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 야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떤 분이 나오시냐. 저희가 오마이TV에서 구 정치라이브에서 정치야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그대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두 분 그대로 모셨습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뭐 수요일 것만 가져오지 왜 화요일 것까지 가져옵니까? 왜요? 네, 지난주 방송 안 본 줄 압니까?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최고의 게스트다. 아니 뭐 괜찮아요. 예를 들면 예. 그날 그 수요일 게스트가 뭐 유시민 이러면은 예. 인정하겠는데 거의 없다 따위가 최고의 수요일 게스트. 게스트가 누구예요? 박주민, 박주민 또. 거의 없다. 예. 황희두. 황희두. 이렇게 나오죠. 말을 못하겠네 후배들. 아니 무슨 거의 없다가 어떻게 가장 최고의 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최고의 게스트라고 하지 않았고 사랑하는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말이나 그 말이지. 아이 또 아니, 최고의 게스트는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 박진영 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아니, 덜 사랑하는이라고 해주세요. 덜 사랑하는. 아이 그러세요. 사랑하는. 아이 왜 그런데 그러세요? 야시장이면 뭘 좀 줘야 안 되나요? 이게 뭐 저희, 꼬치구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기대와는 좀 다르게 갑니다. 늘 예상대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야시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다 시장 보고 이렇게 그 뭐 두건 쓰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근데 정치는 역발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대 게임이 중요할까요? 역발상. 아닙니다. 역발상 하면 영린을 통해서 망합니다. 정치는 전형적인 익스펙테이션 게임입니다. 커피 주잖아. 아니 원래 저희가 오늘 또 김용민 목사님이 이사장님이 저희 또 그 음료를 또 떡을 가져오신 거죠? 네? 아니었어요? 누구야? 그런 거는 죄송해요. 나는 그런 거는 나 가장 사랑받는 거의 없다가 할 일이지. 덜 사랑하는 김용민이가 그 일은 저는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갖고 오신 줄 알고. 네, 아닙니다. 예. 그럼 갖고 오신 걸로 하죠. 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저희 맛있게 드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들어가면서 보니까 네. 김현정 예. 앵커가 하듯이 진행하면은 예. 딱 떨어지겠다. 오늘 아침 그 김현정 거를 살짝 들었는데 예. 박영식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혹시 뭐 멘트가 어땠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니 늘 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왔는데 첫 게스트로. 첫 게스트로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하고 김광일 CBS 기자 나오는 예. 시간이었는데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거잖아 이거. 오늘의 키워드도 해야 돼요. 예. 이게 노래 깔리면 오늘의 키워드도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 네. 오늘의 키워드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 김용민과 거의 없답니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요. 김현정 씨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가 CBS가 고민하고 있는데 박영식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예. 근데 CBS는 기독교인이라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종하면 되죠. 개정하면 돼. 아니, 쉬워, 좋아. 아니 CBS에 200년 전에 종교 정쟁을 왜 했을까? 진짜. CBS에 있던 분이 불교 방송으로 이직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예. 아미타파. 아니, 근데- 예전에 모 개신교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거기는 아주 독실한 신자만 다닐 수 있는 교회고 방송이고 네. 매일 아침에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25년 근속하신 분이 이제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 예배 마치고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지 이 위선자들 개새끼들 하면서 그리고 퇴직해버렸어. 불교 진짜야 이 새끼들아. 저희가 네. 너무 자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마이TV가 뒤에 오마이뉴스란 글자가 박혀 있으면 네. 이게 사람이 그 어떤 기운에 묶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 뭐 별로 묶이지 않는데. 정규재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딱 묶여 계시던데.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인터뷰가 화제가 됐고 저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정규재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정치 야시장에서도 우리 박진영 앵커가 진행하는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 이런 거 한번 모셔볼 수 있게끔 100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뭐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과 만난다는 게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15분밖에 없는데 5분을 썼어요.
왜 15분밖에 없어요? 15분 동안 저희가 에너지를 쫙 투입을 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좀 빼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 시간대에 절대 강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남천동이라고. 걔들 지금 뭐 먹을 건데? 아 그래요? 왜요? 요즘 뭘 자주 먹던데? 그거는 광고할 때 먹으니까 광고할 때 우리가 광고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그러면 두 분 다 가장 오늘 쇼킹한 소식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쇼킹한 건 용태지. 뭐 어떤 거요? 김용태. 부인들끼리 뭐 아니 토론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비평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서 아니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비평가님. 똑똑한 김건희 찾기 토론회. 사실은 문제는 김건희가 똑똑하고 뭐 멍청하고를 떠나서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똑똑하면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한 김건희 찾기 토론을 하겠다. 이런 발상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수준이 너무 후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태어나서도 어떻게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들끼리 토론회를 하겠다라는 발상을 하냔 말이에요. 에이, 그 발상 넘는 사람도 있어요. 뭐요? 어떤 거? 장모님 토론회도 준비하겠대. 누가요? 장모님들이 국정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발상인데요? 그렇죠. 네. 아니 배우자 다음에 장모님 토론회. 그렇죠. 오빠 토론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진짜 그 반려동물끼리도 맞춰가지고 토론회 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치의 수준을 진짜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 같고 이게 김용태 단독 아이디어일까요? 제 생각에는 단독 아이디어지만 이준석한테 평소에 배운 거다. 김용태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김용태가 이준석한테 속상해가지고 네.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준석은 참여를 못하죠. 배우자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실제 둘이 한번 대면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를 거의 발 아래로 보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그 천하용인이라고 네, 네. 예전에 이제 자기하고 함께했던 동지적 관계인 사람이 천하람, 허은아, 용, 김용태, 이기인. 네, 이 네 명이었는데 여기서 김용태가 가장 먼저 이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함께 세 명은 함께 개혁신당으로 왔고 김용태는 남았죠. 네. 저는 뭐 그분들하고 다 토론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많이 해봤는데 그 또래들 중에는 누구야? 김재섭 의원하고 신인규가 제일 나요. 김재섭, 신인규. 네, 두 사람은 보수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준석이 추구하는 테크닉, 네. 잔꾀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진짜 배우자 오늘 뭐 설난영 여사 이분은 몇 시간 전에 보니까 아니 뭐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란형 그 양반 머리에서 나온 것 같고요. 김문수 통해서 김용태 입으로 나간 게 아니겠는가. 그래요? 이렇게 추정됩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김문수도 경처가로서 네. 정말 대단한 어떤 충성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뭐 별명을 복태라고 했던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살아온 이제 인생이. 설란영 씨 오늘 또 발언 보니까 뭐 노조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뭐 노조하면은 못생겼다고 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못생겼다는 선이 이상한 껴있지 얘기를 않은가.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하는 양반이지? 이 양반도 노조했었는데. 옛날 사람들, 네. 옛날 사람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김혜경 여사를 제가 국민 TV 있을 때 맘마이스 1회 게스트로 모신 사람입니다, 제가. 맘마이스 시절에 김혜경 여사 인터뷰.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를 세상에 처음 알린 네. 그런 토론회 토크쇼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막 군장하고 그 엄마처럼 김엄마. 저는 그때는 최순실 분장을 했었던 건데.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그 자리를 빛냈어요. 그리고 또 말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설란영 씨는 김혜경 씨 그 토크쇼를 한번 시청이나 해보고 지금 토론회 하자고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아니 토론회 하면은 김혜경 여사는 좋아요. 얼마나 말을 예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무슨 노조하면 못생겼다. 이딴 식의 얘기를 하시는 양반 오래된 분이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발상은 저는 이준석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오. 이겁니다. 설란영 부인이 토론을 잘한다. 네.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는 법화 의혹이 있다. 설란영 씨가 법화 의혹을 가지고 네. 김혜경 여사를 공격하기 좋다. 그래서 배우자 토론회 하면 우리한테 표된다. 그렇지. 이런 장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김용태의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아. 사실 이준석스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편적으로 접근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남을 골르고 싶다. 네. 괴롭히고 싶다. 조롱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극우 유튜브 이런 데에 설란영 씨가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고성국 TV.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자신감도 붙고, 뭐 거기 그런 과정에서도 법인카드 얘기가 실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김혜경 씨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란영 씨가 내가 뭐가 꿀려가지고 김혜경 씨랑 토론을 못해. 많이 꿀리시죠.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설란영 씨는. 예. 예. 근데 남편이 많이 꿀리죠. 그러니까 그것 맞아요. 그 지점도 짚어야 되는 게 배우자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남편이 못 나가지고 그런 발상을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남편끼리 토론하면 못 이기니까. 그 이제 김문수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언론사도 게으르고요. 전 그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1, 2, 2위 후보가 양자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야죠. 1, 2위 양자 토론. 아 그렇죠. 그게 성관이 주제는 못하더라도 네. 언론사 주체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참 이게 그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아연 실색하신 정치인들도 많을 거예요. 뭐 민주당 반응이 너무 상식적이어가지고 사실 그 논평에 덧붙일 말도 없는데 이준석도 그 굉장히 네. 한심하게 여겼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럼 자연스럽게 배우자 토론회에 김건희가 나오게 된다. 아니 김건희 특검을 생각하게 하죠.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낸 말을 보면 그냥 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검증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데 그럼 김건희 특검을 하지. 그렇죠. 그것도 반대해놓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진짜. 근데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 원래 미국에서도 이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옛날에도 없었어요. 이게 언제 생긴가 하면 1960년도에 제클린 케네디가 되면서 네. 이 영부인 검증이라든가 법적 지위가 생겼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최초로 제클린 케네디가 선거운동하면서 발렌티어 조직을 만들어요. 전국적인 봉사 조직을 만들고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전국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부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야. 그게 그 시작점이거든요. 우리 법상으로는 영부인의 지위는요. 법적 지위가 없어요. 없잖아요. 경호를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네, 민간인 그냥 민간인. 민간인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얼마든지 김건희를 구속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렇지 했잖아요. 않은 거죠. 네. 네, 참 답답합니다. 경호 그 이상의 혜택과 특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영부인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영부인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아닙니까? 네, 영부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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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수준을 의심케 하면 이게 제가 정치인들 뭐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표직 끝나면 대표직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선거 패배하게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받은 것에 대해 혹은 자기가 발표한 거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냐. 정치인들도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통난 거죠, 실력이. 그러니까. 그 만약에 대선 지면은 김문수도 이제 야인이 되는 거고, 네. 뭐 국회의원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김용태도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세우느냐? 권성동입니다. 그렇죠. 권성동이 원내대표인데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혹은 본인이 사실 비대위원장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원래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을 합니다. 그죠? 하다가 그 의원들 합의로 다시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고, 예.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권영세가 그만두는 마당에 본인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럼 도로 친윤당인데. 지금도 친윤당이에요. 이미 친윤당이지만 네. 도로 다시 윤석열 당으로 돌아가는. 뭐 윤석열 지난 대선 캠프 때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김문수 선대위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당은
그 결국에는 뭐 개혁을 한다, 쇄신을 한다 그러면은 당내 친윤 기득권 세력을 네. 몰아내야 하는 건데 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같은 당에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윤석열이 내란범이잖아요. 네. 조선시대 말로 하면 역적이에요. 네. 역적하고 역적을 진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당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기회주의적으로 임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오늘 뭐 이제 김용태 얘기는 이 정도만 할 건데 이준석도요. 아니 그래도 본인이 과거에 천하용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발 아래 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용태가 엄연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당 대표예요. 당대표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뭐 반응을 한 걸 보니까 마치 무슨 자기 후배 대하듯 동네 동생 대하듯 그러니까 부인 토론회 아이디어를 낸 김용태, 내가 앞에 있었으면 혼내줬을 거라고. 혼내준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 네. 이거는 뭐 완전히. 혼나 아주 그냥. 이준석은 원래 안해무인이에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는 식의 어이가 반응이었죠. 없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기가 하는데 찼다라는 식이었죠.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뭐 케인즈주의라든가 네. 또는 이준석이 그 최저임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네. 법규도 모르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해요. 야, 사실 저 30대 후반까지 보면은 네. 자기가 이제 좋은 뭐 이른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출신 학교를 밝히질 않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네. 드러나면 모를까 네. 자기가 먼저 내가 서울대 나왔어, 네. 하버드대 나왔어, 이러질 않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가 묻기 전에는 제가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나왔다는 얘기 안 해요. 국립대. 한수 이남에. 임신 기간 며칠인지 알아요? 예. 298일. 예. 젖소는 하루 더 길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299일. 왜 이렇게 잘하세요? 틀렸을 거야. 대충 이야기했어. 거의 1년 단위예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네. 제 기억엔 다 오래됐는데 거의 300일 1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잘 알고 계시네. 깜짝 근데- 놀랐네. 근데- 낭독한 줄 알았어. 근데 하여튼 이준석 지금 뭐 하버드대 얘기하면서 하버드대에서도 그냥 네. 학과 졸업하고 그러니까 네. 학부 졸업하고 네. 그 뒤로 뭐 이렇다 할 뭔가가 없었다라는 게 네. 하버드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 하버드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네. 다른 신분이다. 네. 차별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우월감. 젊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 어제 이준석 했던 이야기 중에 바로 저는 반박을 못한 게 아쉬운 게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네. 주별로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별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그 헌법에 있는 광의의 평등권 위반이 돼가지고 그렇지. 예. 헌법 소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이야기처럼 도 단위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준석의 기반인 영남에 있는 청년들이 네. 최저임금 낮은 영남에서 일하겠어요? 전부 다 서울로 와버리죠. 그렇죠. 인구 소멸이 더 아니, 심해져요. 근데 그 최저임금 문제는 권영국 후보가 아주 깔끔하게 네네네. 발굴한 거 아닌가요? 잉글랜드권. 잉글랜드권. 네. 네. 잉글랜드권. 그리고 그 직종별로 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적게 준다. 그 ILO 규약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 외국에 수출도 못해요.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글로벌 뜯은 거예요. 스탠다드 좋아하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뭐 그냥 자체 핵무장하자 이딴 소리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그 권 잉글랜드의 토론을 보시면 아주 뭐 발굴을 해놓았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발립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최저임금 얘기는 끝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박영식의 정치 야시정에서 놀랍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대선 전국인 만큼 오늘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시청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뉴스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임의로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 여쭤보고 일단 제일 쇼킹한 뉴스는 배우자 TV 토론을 시킨다. 이거 어떠냐? 이 제안이 쇼킹했다. 요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주제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대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표를 딱 보니까요. 두 번째 주제가 비등비등합니다. 도이치 의혹 털고 나르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임 소식이 이제 2등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민주당사 앞에서 흉기 소지자를 검거한 내용 요 내용이 이제 3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는 대로 갈게요. 그러면 자 지금 바로 그 중앙지검장 사임 문제는 그러면 바로 짚어보죠. 뭐. 네네네. 이거는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도망가는 것이고 이건 지금 중앙지검 또는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구속영장이 임박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이걸 막지 못한 본인, 네, 튀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조상원. 네, 조상원 4차장. 네. 거기도 나가고. 근데 거기도 중앙지검이고. 네. 그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차후에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특검에 갔을 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튀는 거다.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창수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제 왜요? 혐의가 왜?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를 줬잖아요.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법 왜곡죄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수사 과정에서 네. 고의적으로 빠뜨렸다 그러면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래서 이게 같이 걸릴 수 있거든요.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라 그렇죠. 이렇게 나온 네네. 거 아니에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네. 무혐의로 저 결론을 내렸고. 네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고 네. 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것만 지금 고검 가져가고 있고 음. 중앙지검은 명태균 게이트 지금 그렇죠. 또 다루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튀는 거니까요. 네. 야 근데 이분이 해외로 튀면 볼만 하겠네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 그 고검 같은 경우 박세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친한계입니다. 그렇지. 친한계인데요.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내부에서 친한계들이 어쨌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면서 네. 친윤계를 스스로 쳐내면서 우리가 칼을 휘두를 테니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와 손을 잡으면 어떨까? 네. 라는 이런 기대치를 또 가지고 있대요. 참 기가 차는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치를 가지기 전에 잘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인간들이 아니죠. 그렇게 권력 누수가 나게끔 네. 이재명 눈치를 보게끔 윤석열이가 허용하지 않았죠.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윤석열은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검찰의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이 여기에 뭐 속아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아마 메모드급 특검을 통해서 그렇죠. 검찰이 미진하게 수사했던 것들 아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할 것이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미진하게 수사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검찰이야 뭐 이렇게 도망가고 수사 뭐 중앙지검장 도망가고 4차장 검사 도망가고 제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그 유성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작 사건. 안동환 검사였나? 이 사람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문제시 됐던 검사들은 다 사의를 표명하고 튄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윤석열을 감찰했던 검사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었던 과거가 있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진짜 지독한 인간들이네요. 본인들은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리고 음.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은 뭐 감찰을 하거나 네. 책임을 끝까지 묻고 대표적으로 박은정 의원도 그 경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저희 친정 어머니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주 잔인한 놈들입니다.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요. 검찰 이제 특수부, 공안 이게 주축 아닙니까? 네. 양쪽이 서로 정권에 줄을 대가지고 서로를 막 치고 이렇게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거의 대다수의 검찰이 썩었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윤석열 라인에 줄을 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른바 칼을 주어주더라도 내가 혁신하겠다라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세력도 없을 겁니다. 네. 결국은 검찰이 네. 법률적 제도적으로 와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비평가님 말씀 당연할 것 같고 그 이제 검찰은 이제 기소청이 될 운명이라고 보고 이제 사법부도 보면 뭐 전 좀 답답한데 오늘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 기자들이랑 이제 밥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단란주점 드립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기자들 수준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이 룸사롱 의혹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일단 민주당이 좀 오버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 룸살롱이 룸살롱으로 등록합니까? 업체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단란주점으로 등록해놓고 룸살롱처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너 팩트 체크한 보도 못 봤어? 너 너무 유튜브만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 세계에 몰입해가지고 약간 이 팩트를 보는 눈이 흐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찾아가 본 기사를 보면 단란주점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민주당이 룸사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고 아직 체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야 이거는 이제 전국 법관회의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법부도 굉장히 그 요지부동하겠다. 비겁한 기레기들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끝까지 확인된 다음에나
보도하자. 이 원칙이, 이 준칙이 네. 조국이나 이재명한테 네. 적용됐냐 이거예요. 예. 있지도 않은 그분 이걸 대대적으로 떠벌려서 지난 선거 때 대선 때 네. 그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민의를 왜곡시켰던 거 아닙니까? 대가리 박아야 될 일 아니에요? 네. 예, 그러지도 않고 네. 그 어느 경우 대상만 다르면 그냥 저널리즘이 발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봐주려고 작정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투자입니까? 이것도 이준석 현상입니다. 이것도 이준석 현상이에요? 아 그렇죠. 아, 오늘 이준석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데? 본질은 네. 공짜로 술을 얻어 먹었느냐. 본질만 저희가 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슨 주점인지 본질. 모르겠습니다만은 단란하게 먹는 주점인지 예. 살롱하게 먹는 주점인지 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공짜로 고급 술을 얻어 먹었느냐. 예. 그리고 이 술을 사준 사람이 예. 재판 관련 관계자이냐.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예. 그 업태의 뭐 1종이냐 2종이냐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접객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 유무를 따지는 단란주점 룸사롱 구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치. 그게 본질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답답하다. 김문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본소득이 국민의힘 그 강령에 있는 거 아세요? 네. 묻거든요. 정강. 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안 했나? 당대표 그렇지. 했지. 예. 그렇죠. 그러면은 김문수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골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비슷해 기자들하고. 우리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이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멘. 우리도 이 지점에서 이준석 전법을 좀 써야 되겠다. 예. 그럼 저희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감히 네. 뭐 경쟁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막 이재명 때려가지고 네. 그러면 이재명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예. 당분간 15분 동안 예. 바짝 뭘 하지 말고 예. 남천동을 씹는 방송. 좋아요. 예. 창석이가 뭘 알아? 예.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거기 또 누가 나와요? 창석이가 뭐 돈 받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지. 500원? 이렇게 나가줘야지. 창석이 나오고 또 헬마 나오고. 예. 임경민 작가 나오고 네. 거기 또 거의 없다 나오고 거의 없다 누구예요? 거의 없다님. 예? 이건 몰라요. 아 진짜요? 예. 거기 없다가 누구야?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없다를 알아야 돼? 아 그리고 저기 누구죠? 거기 없다가 남천동에다가. 땡장? 거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저기 이 김묘성 씨. 김묘성 씨 나오네. 네. 노성대장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없다가 한 네. 500을 내고 출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 내고 출연하는 거다. 그렇죠.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네. 그 스튜디오 카메라 한 대가 거의 없다가 기증한 거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진짜 남정동 따위를 봐야 돼요, 진짜. 전 이만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아시는 분이어서 저희 뭐 농담인 거 아시니까 예,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부흥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좀 이렇게 양념처럼 섞어 봅니다. 예, 창석이는 제가 얼마나 창석이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어원은 어디예요? 저도 그 제 다른 방송에서 이 사장님 맨날 그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우창석이가 뭘 알아? 예. 저요, 저. 예?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이. 아니 그 원조는 이동영이에요. 아니, 그래요? 예. 네. 제가 네. 이동영이 뭘 하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제일 시초가 시초 박진영 저기요. 비평가님이시고 전데 그걸 이동영이 이제 JYP가 뭘 알아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저기 박시영이가 뭘 알아? 그렇지, 맨날 그렇지. 그러고. 근데 우리 박시영 선배가 그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진짜 그거 농담으로 한 듣고 나서. 말인데 그게 예. 김용민이가 뭘 알아? 맨날 그런. 그러면 저희 한 번만 합창하고 갈까요? 예. 남촌동이 뭘 알아로 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촌동이 뭘 알아?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가가지고 널리 알려주시고. 야, 아니 근데- 예전에 일화가 있었어요. 예. 제가 했던 지금은 족바가 시대라는 방송이 있어요. 알죠. 지금은 족바가 시대. 우와 빠르게 가. 예. 그 저기 저쪽은 또 대한뉴스라고 알죠. 예. 양재열 변호사가 하고 있는 방송인데 거기 예. 거의 없다가 나왔어요. 예. 근데 내가 그때도 막 그 거의 없다를 막 씹었지. 네. 이름 말할 수 없이 씹었어요. 하여튼 네. 말도 안 되게 씹은 거야. 내가 그래 그런 와중이었는데 네. 어떤 시청자분이 네. 여성분인데 네. 그 같은 그 민주 진영의 네. 어떤 시민한테 네. 그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들고 날랐어. 들고 날랐다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남자를 씹었지. 어떻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튀느냐. 그때 민주시민인 척 하면서 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네. 그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또 거의 없다를 씹었지. 그게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없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날랐다. 날랐다. 비투를 냈다. 아.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신 분들이 그 거의 없다 방송에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거예요? 거의 없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실려가지고 네. 진짜 그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들 사색이 된 거야. 거의 없다가 너무 놀라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가지고 네. 그 얘기를 또 우리가 듣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네. 거의 없다 빨리 갚아라. 뭐 아.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치평론이라는 게 해보면요. 예. 상대를 비난할 때가 많거든. 네. 이게 악업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누가 바늘로 콕콕 찌른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특히 이제 늘 반성합니다. 우리 정성호 형님 죄송합니다. 정성호? 예, 우원식 형님 죄송합니다. 아. 양주의 정성호. 예, 아, 예, 예.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왜 너무 많이 씹으셨어요? 아니 그 국회의장 선거 때 네. 제가 아니 이재명 대표 옆에 있어서 정성호지 안 그러면 정성호를 누가 알아 이랬거든. 정성호가 뭘 알아? 그렇지 그랬는데 방송을 보고 그렇죠. 혹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 연락은 안 왔는데 길 가다가 부딪혔어. 그것도 좁은 골목에서 민망하죠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다가 못 도망가고 잡혔어. 네. 잡혔는데 그 정성호 형님이 야 내가 대범해 다 이해해 그러면 어깨를 툭툭 쳐주시더라고. 이게 예. 이제 유튜브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네. 네, 다 널리 알려지고 어쨌든 저희도 오늘 이런 내용이 또 알려지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남천동에 가서 JYP와 김용민하고 박영식이 니네 씹었다라고 누가 또 알려주겠죠. 열심히 알려주셔도 그분들 하나 삐지지 않습니다. 네. 밝혀지는 남천동의 비밀 클립 하나 땄네요. 네. 자,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저희가 사법부 얘기하다 왔는데 뭐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건에 그게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지귀현 건이라든지 조희대 건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 건이라든지 이런 거 없더만요. 재판권은 들어갔어요. 그 사법권 들어갔어요? 독립 관련해서 그 얘기는 이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사법권 독립, 예.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민주당이 특검한다 뭐 네. 이러니까 네. 또 이제 그 법원 관련한 그런 법규들을 이제 바꾼다. 네. 이거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재판건은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낸 그 결론에 대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사법권 독립에서는 아마 그 대법원에서 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다룰 수 그 있다는 뭐 말씀이시죠. 특검이나 탄핵이나 청문 네. 절차 이런 거 음.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저기 상권 분립 밖으로 떠나야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죠. 그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걔가 신경 쓰지 말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법부 독립을 간절하게 바래서 라기보다는 이제 여전히 조이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이대를 불편하게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이대를 불편하게 만들 권한이 또 권능이 국회에게 있음을 보여주면 돼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들이 그 지금의 태세를 바꿀 수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밤 네. 박진영 TV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예. 요약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성 가족인 거예요. 자기들은 제우스고 아폴로디테고 뭐 그다음에 뭐 바카스고 이런데 자기들끼리는 술 퍼먹고 뭐 바람도 피고 싸우기도 하고 누굴 죽이기도 하고 막 하는 거야. 네. 근데 바닥에 있는 인간들이 뭘 그러면은 네. 번개창 날려서 죽여버리고 그렇지. 네. 벼락 터뜨려가지고 폭파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관들의 사고예요. 자기들이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신성가족. 신성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요. 자,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재판의 독립인 겁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김용민 그 박영식이 재판이 붙었을 때 형을 얼마를 때릴 것이냐 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지 예. 그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는 것, 관례를 어기는 조희대 같은 행위들, 그리고 법관이 외부에서 윤리 도덕을 벗어 던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이건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감시하느냐? 국회가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세 개의 부처가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국회가 가장 먼저 모든 행정부든 사법부에 대해서 집행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동등한가? 전 동등하지 않다고 동등하지 봅니다. 않습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그게 선출하는 기관이에요. 선출해서 얻은 권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법부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임명받거나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이거든요. 예. 어떻게 국민들이 투표해서 얻은 권력보다 높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부가 지나치게 예. 권력에 취해서 예. 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왜곡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입법으로서 이걸 제동을 건다? 신성한 조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물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입법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대의기관, 입법권이라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국민의 이야기를 대의기관. 예, 그렇게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예.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이 상권분립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거기에도 대의기관이 가장 앞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법부도 선출된 권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선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적 권한만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다거나 상권분립에서 다른 담장을 넘어서 손을 뻗어가지고 뭐 대의기관의 감을 따먹으려고 한다거나 네.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손이 넘어오니까 지금 국회에서 파리채로 손바닥을 착 때린 거야 지금. 네. 근데도 파리채를 여러 번 때려주고 심지어 니네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인정을 하고 자정 기능을 좀 발휘해봐라 하는데 이 양반들이 결국 한다는 게 뭘까?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어제도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혹시나 과거에 사법부 내부에 비리가 드러나거나 의정부 집업 파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룸사롱 갔던 판사들 징계 대충 주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김한 기자도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건이라든지 혹은 의정부 집업 판사 파동이라든지 이런 결론이 날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짧게요. 그러면 이거 기대해볼 필요가 없는 일인가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기대해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검사와 판사라고 하는 기득권하고 특권화된 집단들의 본 모습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줬다. 신성가족이 해체되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땅땅땅 때려서 벌 주고 누굽니까? 판사입니다. 참. 군사 독재 정권에 부역해가지고 인혁단 사건 사형 판결 땅땅땅 판사가 때린 거다 했죠. 판사가 했죠. 예. 다 부역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다 사형시키고. 그렇죠. 예. 판사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억울하게 이제 돌아가신 건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규명된들 이미 죽였는데 그렇죠. 네. 되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법치주의와 입헌주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룰 오브 로라고 해서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법이 지배자의 권력자의 도구로 해석하는 게 법치주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거든.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룰 오브 로 법치주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주의, 컨스티튜셔널리즘. 발음은 갑자기 잘 되네. 평소에 잘 안 되는. 컨스티튜셔널?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누군가 형벌을 줘서 국가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회책이 잘못됐어요. 입헌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치주의를 넘어서 법치만능주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법치주의는 법관이 다스린다로 우용되는 게 왜곡되죠.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네. 조문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입헌주의로 바꾸는 것이 옳다. 예. 법치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헌주의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JYP님 너무 멋있어요. 아까 이제 누가 댓글 주셨고 존스훈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 거의 없다와 김엄마의 토크가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화 나눌 그 대상이 따로 있지. 오마이갓님 너무 좋아 이 코너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어제 그 군소 후보 토론회 보셨습니까 혹시? 저기 황교안하고
몰라요, 하여튼. 송은호 후보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게 송명호 후보인가? 서로 이제 이게 관심사가 따로다 보니까 예. 한쪽에서 막 열심히 뭔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황교안 후보는 무조건 그걸 다 부정선거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부정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에 대통령 대행이 누구였죠? 자기 아니었어. 바로 저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 전화 왔네. 송진호. 뭐 송진호님이었구나. 그분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도 보다가 말았어요. 음. 근데 왜냐면 사실 재미는 별로 없더라고. 네. 재미는 없고 그냥 각자 하는 말 할 말만 하던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제가 계속 잘라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나가라. 그럼 그다음에 내각자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 나가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선거는요. 87년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쟁취한 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체제 부정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제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뭐 소실이고요. 네. 내각제 문제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각제 음모론으로 몰고 가. 그 중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모 유튜버인데 네. 국회의원들끼리 합의하면 내각제가 된다는 거야. 국민투표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각제가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네. 어떤 분들 자꾸 내각제무로 하는데 네. 국민투표 과정이 있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내각제가 나쁜 것이라고 네. 전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각제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 네. 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는 사람 같이 들리는데 아무튼 예, 내각제 네. 음모론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동의 없이 네. 이렇게 그 권력 구조 개편은 가능하지 않아요. 뭐 내각제가 동의된다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면 모를까. 지금 뭐 그럴 리는 90%가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그걸 3분의 2 넘겨서 통과시킨다.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아니요 저기 한국인들은요 투표를 해보면은 미국식 정부 통령제를 제일 좋아해요. 왜? 제일 많이 받거든. 사실 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면은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죠. 윤석열이 같은 망나니를 뽑으면 안 되겠지만은 결국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 주권이 실현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가지고 3년만 하겠다, 뭐 1년만 하겠다 이렇게 주접을 떠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네. 한심합니다. 국민은 지금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의 그 권익이 침해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이 현실을 바꿔주길 바라는데 네. 왜 자꾸 권력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야, 이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어 중에 독재자가 딕테이터입니다. 네. 네. 딕테이터고 또 다른 이제 그 로마의 저거 뭐죠? 그 라틴어 계열에서는 타일런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파괴적이고 나쁘고 인민을 억압하는 민중을 억압하는 건 타일런트야. 그러면 딕테이터는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통치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재관이라는 이야기를 썼거든.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가서는 딕테이터로 그냥 와버렸는데 예. 원래 의미에서는 타일런트예요. 파괴적인 그거 나쁘고 억압하고 이거는 그 뭐가 나오면 타노스. 타일런트. 거기 타노스 나오는 거예요? 티라노. 이게 전부 다 타일런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방 굉장히 이야기하신 게 네. 과거에 이 민주주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예. 민주주의가 딕테이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민중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의회를 잘 거치잖아.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 민주주의와 효율성은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조금씩 가지는 거예요. 이걸 잘 배분을 해야 돼요. 포퓰리즘이 너무 또 나쁘다고 할 건 없네.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인기에 영합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늘 기축민중들,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네네. 다만 의회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저희가 선거 그리고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 또 법치주의와 관련된 것 쭉 이제 나열하고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또 선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또 토론회 얘기도 하셨고 투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선거 관련된 얘기로 넘어갈 건데 아까 저희가 주제 던져졌
던져드렸던 것 중에 함익병 씨 얘기 있잖아요. 그것 좀 일단 하고 저희가 선거 얘기를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선거법 위반에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함익병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김태현의 정치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공표한 거예요. 네네네.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14 나오더라. 얼마 나오더라고 그냥 명명을 해버렸어요. 저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숫자를 얘기했으면 이건 비공표 여론조사를 공표한 거예요. 네. 예. 지상파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매체든 다 마찬가지로 다 저쪽이 되겠지만 이거는 좀 처음 보는 행위라서. 그리고 2번씩이나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두 자릿수라는 표현으로 바꿨죠. 아. 왜냐면 김태현 변호사가 제지를 하니까. 그럼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도 문제죠. 네. 그냥 그렇죠. 뭐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은 그렇죠.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얘기하는 순간에는 네. 그 개요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뭐 14% 네. 이걸 얘기했다는 것은 네. 뭐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비공표형이라는 비공표니까. 것은 또 선관위에 신고하고 한 여론조사인지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인지도 또 중요합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여론조사인데 자기들이 비공표형이라고 생각을 했다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관위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비공표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했다 이러면은 네. 이거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적 행위로 의심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선관위에 뭐 신고를 한 비공표라고 하더라도 공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신고했으면 않나요? 할 수 있죠. 그럼요. 선관위에 등록된 비공표 조사를 공표해도 된다? 뭐 저도 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될 거예요. 안 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요를 밝혀야 되는데 개요를 밝혀야죠. 그건 맞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말이죠. 일단 조사를 했단 말이죠. 예. 오케이 한 것만 공표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비공표 여론조사는 뭐 오케이 받을 여지가 없지. 네. 공표를 안 할 거니까. 네. 근데 그걸 공표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맥락 하나만 살짝 앞에 걸 깔고 가자면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초반부에 이준석 후보가 김태현과 인터뷰를 해요. 네. 전화로. 아니 후보하고도 인터뷰하고 그 선대위원장하고도 후반부에는 인터뷰하고 선대위원장하고 여러 명이 왜 톡하는 이렇게 거죠. 밀어줍니까 이준석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내부 조사를 공표하면 나 선거법에 걸린다라고 해서 내부 조사 얘기를 이준석 후보는 안 해요. 근데 몇십 분 있다가 함익병 씨가 출연한 그 방송에서 그 코너에서는 본인이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준석 피셜로 함익병을 비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선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사무장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직계 좀비속인 경우에 이게 국회의원 후보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선거대책위원장이 그런 법률적 책임을 후보와 공동으로 져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건 이제 법률가 있으면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하나 분명한 거는 저는 의도성이 있다. 이른바 여론조사의 밴드웨건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공표 같은 게 만약에 노출이 되거나 명태균 게이트가 우리가 다 들여다봤던 내용 중에 본질이 그거잖아요. 비공표를 가지고 내부에 있는 정치 고관여층들을 흔들어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상파에다가 숫자 14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거 제 뇌피셜인데 15 만들어달라. 15를 만들어달라.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밖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한 자릿수인데 네. 우리 지금 상승 곡선이야. 네. 흐름 탔어. 다른 분들도 와서 우리가 밴드 치고 북 치고 나팔 불고 하니까 네. 줄 서서 같이 갑시다. 네. 전형적인 그런 주장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송 봐주시는 우리 야시장 손님 여러분들이 네이버와 다음에 가서 이 함익병 세 글자만 쳐보세요. 부탁입니다. 부탁. 그리고 최신순으로 한번 봐주세요. 최신순으로. 자 그러면 최진수는 누구예요? 예? 최신순으로. 최진수. 기사를 함익병이라고 검색하고 네이버에 최신순이라고 치시면 4시간 전에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TV 토론 후 상승세. 이준석 두 자릿수 지지율 총력. 뭐야 이게. 본질은 이게 아니라고요. 제목에다가 이준석 두 자릿수 지지율 총력이라고 TV 토론 상승세라고 아예 박아줬어요. 홍보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본질, 비공표 여론조사를 공표했던 행위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기자가 34분 전에 또 기사를 올려서 이준석 TV 토론 이후의 상승세, 두 자릿수 지지율 기대하는 개혁신당.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이거는 밀어주는 그림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언론사와 이거. 기자들 중에 이준석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 이거 이해 안 돼요, 진짜. 저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삼자 구도라고 구도를 언론사에서 잡아주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삼자 구도? 삼강이라고 했나, 삼자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봐도 양자 구도예요. 네. 100번 양보하더라도 김문수는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이재명, 김문수의 양자 구도고 이준석은 쳐져서 따라와요. 과거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07년 선거가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MB. 예, MB와 정동영 양자 구도라고 그때도 뽑아줍니다. 그때 이회창이 15% 득표합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구도 뽑을 때. 예. 근데 지금 보면요. 이준석이 초반에 6%, 7% 나오는데 3자 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은 권영국 후보도 넣어줘서 차라리 4자 구도라고 해야죠. 그러네요. 선관위 주도하는 토론회처럼. 네. 이거 왜 그렇게 언론이 임의로 정합니까? 이거는 언론에 이준석 장학생이 있다. 네. 실제로 나는 있어요. 증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 민주 진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네. 그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게요. 이준석이 기자들 사이에 스며들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기자들이 실력 없고 게을러서 그래요. 따옴표 딱 쳐가지고 3줄, 4줄 기사 바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준석 쪽에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준석이 기사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쌍따옴표 넣으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하등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간편하게 기사 쓰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게으르고 실력이 없으니까 이준석이 주는 미끼를 물어가지고 이제까지 기사 썼던 거예요. 김현정의 뉴스쇼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습관 들여진 거야. 그 조정훈이가 인터뷰 나오니까 뭐 이준석 신당이 지금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자료를 CBS 쪽에 보내주면서 이걸 갖고 질문하라고 실제로 질문했잖아요. 예, 그 썸네일도 또 논란이 됐죠. 네. 예, 그 원래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당시 뉴스토마토는 조사를 했는데 썸네일을 보면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만 나오는. 유승민 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준석을 완전히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돼버렸죠. 아이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오늘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역지사지를 또 해보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직위원 문제도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 것처럼 조국 이재명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뭐 물론 이제 그런 단란주점 룸사롱 논란에 끼일 인물들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언론이 정말 가루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얘기하는 선거법 위반 논란 있잖아. 이건 뭐 논란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수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인 윤여준이나 누군가가 방송에 나와서 했다고 쳐봐요? 이거 진짜 도배됩니다. 그래서 도배했을 근데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정말 열심히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 토스 해주고 스파이크 넣어주고 다 했는데 기사가 딸랑 두세 개. 또 그리고 기자들이 처음 입사해서부터 배우는 습성 자체가 양비론을 배우거든.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들하고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들의 수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 양당이 아니니까 거대 양당이 아니니까 조금 좀 뭐랄까 에휴. 그 우호적으로 다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때도 이준석은 야 그래도 거대 정당의 대표 아니야 우대해줘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준석은 그게 기자들에 의해서 비호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오늘 저희가 너무 그 준석훈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해서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봐 요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노이즈 마케팅에 낚인 거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지 이야기하는 않습니다.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14, 15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그건 옛날 이야기인 게요. 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인은 부고 외에는 언론에 많이 나오면 좋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은 언론 뒤에 SNS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토리어스는 더 나쁘게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양쪽으로 팽창되어서 갑니다. 네. 그래서 나쁜 소문은 차라리 안 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요거 분석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박진영 비평가님 말씀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페이머스와 노토리어스는 다르다. 그렇죠. 아 요거 한번 딱 얘기하니까 막 다 제작진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박진영이 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내일 같은 박신데 뭐 써먹어도 돼. 내일 거의 없다 나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는지. 네, 못 아니 알아들을 근데 그 겁니다. 정도는 알아들었겠죠. 아 그 정도는 알아듣겠죠. 그 정도 알아듣는다니 너무 거의 없다를 띄우고 있어요. 아니 노토리어스와 페이머스 정도는 아시겠죠 당연히. 스펠링 써보라고 하세요. 아 그건 좀 어렵네. 아, 못 쓸 겁니다. 노토리어스는 좀 어렵긴 못쓸 합니다. 거예요. NOT와 알라이 OUS. 야. 우리 때 노래가 있어. 노토리어스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아 그리고 심지어 그 노토리어스 B.I.G라고 유명한 래퍼도 있어요. 유명한 래퍼도 있고, 예 맞아요. 아 정말 요 정도만 하고 그러면 저희가 페이머스 농부란 뜻 아니겠습니까? 거의 없다면 못 알아들을 거야. 틀림없이. 예, 아 정말 내일 기대가 됩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짚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야 근데 TK가요. 이게 이거 진짜 놀라운 조사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 리얼미터 조사 이야기하시는구나. 리얼미터도 있고 뭐 매일신문 한길리서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골고루 다 30% 이상인데 리얼미터는 43.5% 이고요. PK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일단 우리 뭐야 화면이 안 보이네? 네. 아이고. 아 그래 띄었어요. 네. 리얼미터만 보면 일단 리얼미터는 TK에서 43.5%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막 여러분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안 띄우셔도 돼요.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할게요. MBN 매경 여론조사는 TK 이재명이 34.7%예요.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일신문 한길리서치도 이재명이 요거는 TK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이 31.2%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구 출신 우리 박지정 원장님. 디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디비지고 있는 거죠. 디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매일신문하고 한길리서치가 특히 보수적인데 네.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아주 구별해서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야 할 것은 권오월이라든가 네. 중도적인 보수들, 김상욱이라든가 합리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영입해오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와의 브로맨스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기는 거 이재명도 알고 보니까 고향 사람이라고 중도 우파라고 하는데 네. 우리도 한번 찍어주지 뭐 이렇게 이제 빗장을 열어주고 우리가 남이가 이랬었어요. 재명이가 남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자, 하지 안 해야 말아야 할 할 거를 안 해야 할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증세, 그다음에 복수하고 법의 심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범법자들이 심판하는데 복수는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없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 이 세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면요. 제가 TK에 가서 왜 민주당 싫어하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잠깐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가 TK 지역민이면 네. 그 이재명이가 또 그 북한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 북한이 잘 참았다 막 이래 말하던데 또 그런다 아이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또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윤석열이 북한 자극해가지고 계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네네. 북한이 잘 참았다. 네네. 이 얘기를 권성동이 또 안보관 문제라고 이제 지적했잖아요. 네네. 근데 TK 지역민들은 그런 거에 좀 감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북한에서 했던 행태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TK에서도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네. 퍼주기 논란이에요. 네, 퍼주기 논란. 퍼주기 논란이 가장 이제 네. 이 남쪽 사람들이 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고 네. 이런 부분인 거예요.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협력센터를 폭파시켰잖아. 네. 그럴 때 우리가 즉각 반응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 행동을 했을 때 일단 화내야 돼요. 네. 화내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까지 민주진보 세력들은 북한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참아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 화를 내는 것은 미국에게도 화를 내야 되고 일본에게도 화를 내야 되고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화를 내야 되고 러시아에도 화를 내고 자조적인 외교권을 가진 국가는 예. 일단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화부터 내야 됩니다. 불편할 때는 불편할 때는 화내고 그 다음에 다시 등 뒤로 손을 들려서 화해를 하고 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당연하죠.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투쟁과 통합인데 투쟁이 늘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정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예. 상대방하고 한번 다투어 보는 거예요. 예. 다투어 보니까 질 것 같으면은 화해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투어 봤는데 이게 극단적인 모순이 아니야. 예. 서로 간에 윈윈이 가능할 것 같아. 예. 그러면 타협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정치는 일단 투쟁입니다. 예. 외교는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전쟁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도 일단 우리 국익이 먼저라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봐야 돼요. 예.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예. TK는 북미 수교가 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 몰표주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가 상당해요.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을 앞서가는 네. 대북 관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TK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 봐야 되는데 네. 사실 TK에서 민주당 후보가 30%가 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고요. 실제 그런 득표율이 나온다면 이것도 기록이에요. 예. PK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PK에서 만약에 1등하고 TK에서 30%가 넘는다? 네. 이거 정말 60%도 가능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PK도 기대되고 이번에는 실제 PK도 기대가 되고 TK도 기대가 돼요. 이런 선거는 처음이에요. 80년대 처음. 88년 총선 있기 전까지는요. 네. TK에서도 여야가 다 동반 당선이 됐습니다. 동반 아. 당선이 됐고 유성환 의원이라고 네. 무슨 방공이 국시야, 통일이 국시야. 라고 했던 사람이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통일민주당. 네,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았어요. 네. 지역주의 탓에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엄밀히 성당 얘기하면 박정희 때문이에요? 아니 박정희보다도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네. 때문이죠. 그 3당 합당 이후로 더욱 고착화됐죠. 더 3당 합당 이후로 고차가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네. 일단은 정치적 지역주를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권오월 의원이라든가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면은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이라는 게 뭐 돈 주고 자리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주의를 정치를 깰 수 있는 정치 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그 당으로 민주당으로 간 것에 따른 명분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두 분 가시기 전에 음. 10분짜리 클립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가야 지금부터 10분이. 예? 네. 아니 녹화하셨다면서요? 들통나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 걸로 하고 10분만 녹화하면 안 될까? 그러면 저희 10분만 딱 주세요. 네.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두 분 다 친한 분이어가지고 이번 선거는 고개 쳐들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선거에 혹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동영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이번 선거는 이동영이 뭘 알아? 아니 그래서 그걸 딸라고 저희가 음. 고개 쳐들어도 된다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사실 오늘 이제 박찬대 선대위원장이 전체 문자를 돌렸어요. 민주당 그 이제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말 조심해라. 절대로 뭐 압승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낙승 이런 표현도 쓰지 말고 전망을 하지 말라. 예상 득표율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까지 해서 책임까지 묻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이거는 사실 민주당 선대위 분위기나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 또 방송 나가시는 분들 입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님의 이 문장은 이번 선거는 고개 쳐들어도 된다라고 하신 거니까 저는 사실은 이동영 작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보고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또 이제 분위기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맞기도 하고 틀렸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뭐냐면요. 선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야기가 기세입니다. 이긴다고 해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깁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태도와 네.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한없이 겸손해야죠. 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 무슨 170석, 180석 얘기 나왔을 때 네. 우리는 지금 그런 목표가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네. 정말 과반이 넘도록 애를 써야 된다. 네. 굉장히 로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75석을 얻었죠. 뭐 이 당 저 당 다 돌아가니까 171석이 됐고요. 예, 그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 네. 1위가 되는 것이 네. 민주당의 최종 목표다. 네. 뭐 무슨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뭐 60% 득표율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 그런 또 수작이라고 봐야 될 텐데 60%가 되겠습니까? 60%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뭐 대구 경북에서 30이 아니라 40%는 나오고 부산에서 멀찌감치 앞서야 사실 가능할 이야기일 텐데. 전국적인 퍼센테이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음. TK에서 30% 넘으면 뭐 성공이고요. 오. PK에서는 45% 넘으면 성공이다. 뭐 요 정도 목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제가 예. 또 남욕 잘하잖아요. 네. 남욕의 1인자인데 네. 어떤 저 싸구려 평론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충청이 스윙보트고 충청에서 이겨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충청은 표의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네. 표의 유동성이 큰 네. TK에서 표가 많이 올라야지 PK에서 표가 많이 올라야지 이깁니다. PK. 네, PK가 늘 승부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고 어쨌든 너무 낙승 압승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또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방송에서도 너무 그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TK, PK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네. 근데 사실 TK에서 30%가 넘는 결과가 지난 2022년에도 나왔습니다. 막판에 그들이 대결집할 가능성 없습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맞아요. 부산에서 그게 막 요즘 상당한 이번에 승리가 예상됐는데 요즘 막 부추기거든요. 보수 결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형용보순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김문수가 빨리 중도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김문수도 바보가 아니에요. 중도로 가고 싶어요. 근데 윤석열 일당들이 갖고 있는 극우에 있는 표가 있는 거야. 중도로 가면 이 표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에 가면 왼쪽이 비는 그렇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끝까지 보수가 완벽하게 결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 단일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재명 포비아를 느끼는 보수 언론의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공포심을 느끼는. 공포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수 커뮤니티에도 나 이재명이 너무 잘할까봐 걱정돼. 잠을 못 자겠어 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가 막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계속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듯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좀 두려운가 봐요. 제가 이준석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준석 공범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 봤어요. 몇 피짜리였어요? 그 2피짜리였는데 2피짜리죠. 그죠? 돈 적게 썼다는 뜻입니다. 네. 이준석이 유세차 몇 대 안 했거든요. 넉 대 했다라고 하던데?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돈 적게 네. 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씨 계산을 해볼게요. 이준석에게 제가 조언 하나 줄게요. 이준석보다 제가 당을 더 잘 아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226개 조직책 다 네. 해임한다. 네. 그리고 조직책 없이 선거 치르고 대선 후에 새로 임명한다. 네. 그 제안하십시오. 그거 받으면 합당하세요. 즉 이준석이 지금 네. 다시 들어가도 친윤이 주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그 당에서 뒤엎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거나 예.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준석 계산으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 봐야 나는 잡아먹힌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단일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김문수여도 단일화 안 해요. 왜 미쳤다고 단일화 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면 모르지. 예,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 야시장 시간이었는데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내용과 재미를 더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화요일을 채워줄 제가 사랑하는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선거가 이제 한 열흘 네. 정도 남은 시점인데 예. 너무 뭐 승부에 대한 염려는 네. 놓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선거 한 달 전에 굳어진 민심, 뭐 예를 들면 박빙의 상황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찌감치 고착된 이런 구도가 바뀐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지금 저쪽은 계속 죽을 쓰고 있고 이쪽은 계속 외연을 넓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드 역시 이 열흘 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한국갤럽 금요일 나오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거의 이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하시면 될 것이다. 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 어때요? 이게 네. 또 정확도는 사실 이 사장님이 요즘이 아니라 꾸준히 정확하게 맞춰 오셨잖아요. 네, 누구에 비해서? 이동형에 비해서 이동형은 너무 높고 거의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 감히 범접 못하는 오늘 김용민입니다. 클립이 많이 난무하는 네. 정치아시장이었고요.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정치비평가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함께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야식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편안하게 또 예.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야식 타임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좀 부흥하기 위해서 부흥회 같은 거 합니다. 먹는 줄 알고 예. 이거 나는 실제 예. 처음 알고. 예.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주차가 어떻게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예. 지하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얼굴이 그대로 나왔어.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자, 이제 야식 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288분. 288분 있는데 저희가 이 정치 야시장의 안정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야식 타임, 야자 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엄밀히 얘기하면 야식 타임이었어요, 야자 타임이었어요? 어제 뭐였죠? 야식이었어요, 야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 야식이었나? 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후식 타임. 후식 타임. 후식 타임이었다. 후식 타임이었다. 후식 타임. 예. 저희가 오늘 사실은 후식. 저희가 오늘은 개업떡이 왔어요. 개업떡이. 예. 개업떡을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는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후식 타임, 야식 타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나중에 저희가 또 우리 애칭도 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손님 여러분들이 안 나가세요. 예, 지금 아직은 이제 좀 시작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방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안 나간다는 거는 정말 이제 임팩트 있는 분들만 모이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물빛님, 용명님, 존슨훈님, 블랙아이스님, 계속해요. 영신님 열심히 고생하시네요 하는데 이게 또 후로 회샤날은 자기 이름 달렸으면 돈을 안 줘도 해야 됩니다. 멋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힘이 된다. 살려야 한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프로페셔널은 자기 이름 달려있으면 원래 열심히 합니다. 안 나가요? 예, 안 가요. 물빛님, 김리오님, 빈센트님, 또 준영님도 계셨고, 체리캣님도 계셨고, 아까 크크 DK님, 라이브 시청 수가 너무 적어서 나가기 민망하네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제 골방에서 새벽 3시까지도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까지 제가 모셔드렸냐면 5명 있을 때까지 떠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 유튜브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내력에 강해요. 인내력이라기보다는 지구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유튜브 가면 안 읽어줘. 안 읽어주잖아요. 누가 소개를 해줘? 그지. 읽을 수가 없지. 그지. 그렇구나. 다른 데는. 프로페셔널. 자, 수박페페님. 미친 듯이 방송한다. 베어스톤님. 출연료 무료 선언. 연장 방송에 대한 분이지. 그래도 참 굶어 죽게 하려고. 자, 클라라님 오셨습니다. 클라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클라라님은 정말 이 유튜브계에 어마어마한 지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대구에 상하이에 있는 분이세요. 예, 중국 상하이에 있는 분인데 오늘 재외국민 투표 시작했잖아요. 상하이에서 오늘 투표하고 왔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오전부터 밤까지 좋아하시는 분들 방송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클라라님이 괜찮은지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베스머신님 매불쇼에 광고 좀 하시죠. 예, 매불쇼에 광고하려면 좀 쩐이 많이 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저희가 또 자가 발전 잘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H순이님도 오셨고, 빈센트님은 1월 19일 때 같이 밤을 샜던 기억이 있다. 예, 사실입니다. 제가 막 새벽에도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이청남님도 오셨고, 진주아재님도 오셨고, 이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이름을 불러드렸을 때, 그때 꽃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 청남님, 진주아재님, 베티님, 박노철님 다 계시네요. 비완맘님도 오셨고, 열폭국님도 오셨고, 우리 팽한님도 오셨고, 명명님 소개해드렸죠. 젤리타로님 계시고, 이게 내일이 21일이에요. 21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예,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도 내일 부부 될 마음으로, 예, 둘이 하나가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재외국민 투표하신 우리 클라라님께 박수 보내드리고, 밤에 야식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에 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예, 여러분들 개업떡이니까 좀 드시고, 예, 하시고 저는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다들 낯익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도 11시 딱 반까지 했거든요. 오늘도 한 11시 반까지 여러분들이랑 좀 떠들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미처 우리가 아까 다루지 못했던 주제, 민주당사 앞에서 검거된 사람 있잖아요. 총 들고 칼 들고 온 사람, 비비탄 총도 사실은 그 압력이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비비탄 총이라고만 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검거가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막히는구나. 떡은 먹히는구나.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치하는 인간들이 자꾸 증오와 분열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왜 방탄복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테러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 보세요. 막 이 자켓 벗어가지고 차라리 총을 맞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 신동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방탄 유리 세운 걸 가지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언급이 나와요. 그 언급이 왜 나쁘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극단주의자로 만드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검거 소식도 아까 저희가 다루려고 했다가 못 다뤄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 뉴스를 보면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 우리가 그 자체를 좀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저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밤에 이렇게 드시고 살찌면 당뇨 생겨요. 호두님, 낯익지 않은 이름 하나 추가합니다. 훈민정음님, 눈에 맞으면 실명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비비탄 총이 그게 우리가 옛날에 따콩따콩 하던 식의 비비탄 총이 아니에요. 요즘 거는 엄청 세게 나가요. 저도 장난감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가지고 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엄청 세요. 엄청 세서 종이 찢어지는 건 뭐 말도 못하고, 물건 하나 정도는 쉽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훈민정음님, 그 사람 왜 그런 건지 어디 소속인지 궁금하네요. 걱정됩니다. 쟤네들은 선이 없다.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한 마리가 호두예요. 맞아요. 호두가 맞고요. 예, 별호랑이님, 베티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오늘 그 뉴스 보면서 조금 좀 참담했어요. 그 심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 과거에 배현진 의원이 누가 돌로 때렸다 그랬나, 뒤통수를 가격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줄 필요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열혈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열렬하게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과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위로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은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근데 그마저도 갖지 못한 정치인들은 저는 이 제도권 정치에서 분명히 퇴출당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 주신 우리 성함이 진짜 예쁘시네요. 김미인님. 네, 김미인님. 아름다울 미자에 사람 인자 쓰실 것 같은데 제가 넘겨짚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TV 화면이 나갔다라는 게 뭐죠? 뭐가 나갔다라는 거지? 어디가 나갔다는 얘기인가? 네. 한 맞아봐야 방탄이 필요하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떡국열차님 자기소개 화를 왜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답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테러 행위는 절대로 용인돼서 안 되는 행위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적 테러와 물리적 테러를 다 당해본 사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을 갖게 하는 분명히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악마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고. 베티님 정체가 밝혀졌나요?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알게 되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올게요 하셨기 때문에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금 3,172명이거든요. 혹시 그리고 오늘 그래도 동접자에 비해서 좋아요 수는 좀 높은 편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을까봐 혹시나 내가 깜빡하고 엄지척을 못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도 그렇고 기본적인 매너들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의 말이나 그러니까 행동이나 어떤 말을 볼 때 평가를 응당 받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선, 우리가 도덕 윤리에 비춰봤을 때 좀 인간다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눈살 찌푸러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이 TV 토론만 봐도 그렇고 첫 번째 TV 토론에서 우리가 봤던 몇몇 장면들에서도 저건 좀 인간성이 더러워 보인다. 인간성이 상실된 거 아니야. 인간이 못 돼먹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할 만한 장면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이미. 저는 우리 정치가 어떤 정당에 있는 정치인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호남 지역에 보수 인사가 민주정당의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입당을 하는 그림이 있다면 저는 영남 지역에 뭐 보수 정당이 민주정당의 인사를 영입해서 지지 선언을 받고 또 그런 식으로 동서화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들의 갈등이 치유되고 극단의 정치가 사라지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방탄유리를 세워도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가 보다. 방탄복을 입어도 죄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는 정치의 본 기능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일이다. 그런 정치는 이제 배격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화소란님. 대선 전에 휴일에 아침 방송과 앞에 방송에서부터 유입입니다. 회사 출근해서 귀팅만 하고 있습니다. 매번 방송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 방송을 자주 본다는 얘기겠네요.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신원섭파님은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고 어제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걸 말을 할 때 소리만 켜놓고 그냥 듣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저도 주로 유튜브를 좀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제가 또 소리만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팅 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 안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남아 계신 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야, 이게 이 떨어지지 않는 동접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낀달까요? 나중에 이거 한 2,500명, 25,000명 됐으면 좋겠다. 투꼼진님 감사합니다. 이준석은 국민을 개무시하네요. 모르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것이 하지만 검색은 할 줄 안다는 걸 모르는지. 떡이 맛있네요. 떡집들이 뭐였지? 부평시장 대평시장 떡집이에요? 부평시장 떡. 아, 부평시장? 인천 부평이에요? 네. 아, 진짜 이거 인천에서 왔대요. 마지막 하나만. 떡도 같이 띄워놓고 있습니다. 나 이건 인절미 진짜 맛있다. 남천동 잠깐만. 오늘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하나요, 남천동이? 네. 아, 그래서 안 떨어지고 계속 들어오는 건가? 남천동 보다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남이 우리 감자님은 시원한 맥주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동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콜라를 먹겠습니다. DHEOW님. 빨간 떡은 꿀떡인가 봐요. 이따 먹으려고요. 예. 피스님, 나 무시하냐? 지미쿠님, 보고 오셨네. 이연님, 지미쿠님, 리즈님, 최준수님, 제로님, 그냥 늦게라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동접 기준은 아까 분들이 왔을 때만큼의 동접입니다. 근데 지금 300 가자 이러시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내일도 저 혼자 할까 봐요. 출연료도 좀 아끼고. 내일 네. 예고 좀 한번 해주세요. 에? 내일 예고. 내일 예고. 내일은 세 분 다 오시죠. 네. 내일은 저희 원래 멤버 그대로 갑니다. 박주민, 거의 없다, 황희두. 요 멤버 그대로 이 멤버 하기 때문에 야,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 방송 보실 줄 몰랐는데 그걸 보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사랑한다 어쩐다 최고의 멤버들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봤다라는 게 좀 굉장히 또 잘 챙겨 보시네요. 투꼼지님, 영식쿤 브리핑도 꿀잼입니다. 감사드리고 JL님, 저 노트북으로 남천동 핸드폰으로 야시장. 야, 아니 끝났다면서요 남천동은? 남편도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재방송도 들어가고. 그럼 빨리 지금 재방송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낫지 않나요? 아닌가? 영식님, 대선 날에도 야시장 개장하시나요? 페페님,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국열차님, 내일 사랑하는 거업 온다면서요? 다 기억을 하고 계셨네. 이글루님, 내일은 중요합니다. 리즈님, 하루의 마무리는 박영식이다. 고구마 깎아님, 남천동은 다시 보기로 보신다고 하는 후두님 감사드리고요. 블랙아이스님, 와 기대된다. 떡국열차님, 김엄마가 영식씨 좋아해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김상욱 의원과 야방 방송 중이라고? 네. 네. 진짜요? 5,000명 넘게 보고 있어요 그거를. 아니 왜 나는 진짜 제가요 뭐 이제 유튜브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300명의 의원들이 유튜브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유튜브만 사라져도 저희가 좀 먹고 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팠을 때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유튜브라고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최강욱 전 의원 거. 50만.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50만이 내가 한두 달 전에 봤을 때가 10몇만이었거든요. 그때도 10몇만이 10만이 될까 말까였는데 그새 50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 시작과 끝이 영식님인 거 아세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도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방송 와가지고 동시 송출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 김상욱 의원님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올 때 멜론 머스크님 지금 제 마음을 긁어주셨군요. 박주민 의원 지금 접속자 6.4입니다.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자, 주말에 볼만한 게 없어요. 주말에 많이 해주세요. 베티님 주말에도 방송을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고요. 예, 별호랑이님 야시장 본방 남천동 제방. 남천동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저희는 시끄러운 편은 아닌데 제법 왁자지껄한 편인 것 같아요. 내일 방송은 아마 더 그럴 거고요. 내일은 더 하면 심할 것 같은데. 네. 내란 때문에 구독자가 가는 거죠. 끝나면 정치인 유튜브 잘 안 볼걸요. 네. 리즈님은 거의 박주민 의원님은 예,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새벽부터 밤까지 거의 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쇼츠 괴물이고 박주민 의원은 라이브 괴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라이브 수괴들, 생방 수괴, 쇼츠 수괴들. 예. 고맙습니다. 감자님, 저는 오마이TV도 정치 라이브 때문에 구독했었어요. 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뭐냐, 곽수산태부터 아니에요? 아니면은 혹시 뭐 핫스팟을 보다가 넘어오셨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체리캣님, 박영식님 방송만 보고 있어요. 매불쇼 겸공도 보네요. 감사드리고. 전 수요일은 영식 앵커 지킬 수 있어요. 이글루님 감사드립니다. 정치 야시장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저장. 올 때 멜론 머스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쯤이면은 미장이 개장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한번 놀아보시길 바랍니다. JL님, 구독 신청해놓은 유튜브 알람 울리면 일단 가서 좋아요 눌러요.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부분의 댓글을 다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1시 반까지 우리 제작진분들의 또 워라벨을 저희가 존중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의 워라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뭐 내일 아침에도 또 방송하고 있을 거고, 예, 계속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그냥 저는 꿈이 아리수예요. 틀면 나오는 사람. 예, 계속 나오고 싶어요. 자, 올 때 멜론 머스크님 크크크크 해주셨고, 자, 오늘님 끝날 시간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잠시 야식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예, 언제든 여러분들 이렇게 놀러와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손님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야시장이 그래도 동접자가 기본적으로 한 하루에 10,000 정도는 땡기는 날까지는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뭐 어제부터 제작진과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저희 자발적으로 제가 끝나고 아쉬워서 이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20분간 떠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제작진분들 홍기희, 홍성민, 최승혜, 조아라, 윤수연 화이팅이라고. 야,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이 모르실까봐 우리 빈센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빈센트님이 게으름 벌꿀즈라는 작은 유튜브에서 있었던 김현정의 뉴스쇼 강점기 사태를 맞이하여 김현정의 뉴스쇼에 가서 댓글을 무지하게 달기 시작합니다. 이 유튜브를 와서 빨리 봐달라. 심지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에게 연락 안 한 거 아니냐. 계엄 밤 당일에 섭외 연락 안 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게으름 벌꿀즈의 영상이 날아가고 저작권 때문에 신고가 걸렸거든요. 그 일을 만들어주신 분이 빈센트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채널의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스러우셔가지고 매불쇼에 가가지고 게으름 벌꿀즈 홍보해주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진보 채널에 다 게으름 벌꿀즈를 다 홍보해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뉴스에서 게으름 벌꿀즈가 20,000도 안 됐을 때, 15,000 됐을 때 대한뉴스가 게으름 벌꿀즈 사태를 다뤄주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 그 정준희 교수님이 실제로 그 이름을 아마 알 정도니까, 민동기 기자랑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널리 알려졌어요. 시방쇼도 그 내용을 다뤄줬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기희, 홍성민, 최승혜, 조아라, 윤수연의 실명을 기억해주신 우리 빈센트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270분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 내일도 잊지 말고 제발 찾아와 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더 엔조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해시TV 쪽도 마찬가지로 다뤄줬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다뤄줘서 귀신 오셨어요, 귀신. 야, 또 귀신이에요? 귀신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클립도 있으니까 클립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라이브 영상은 너무 길어서 보기 어렵잖아요. 클립 영상을 봐주시면 요게 좀 그래도 클립이 많이 좀 되니까. 자, 280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들어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많이 오셔가지고 500명, 1000명과 함께 담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야 시장 야식 타임, 후식 타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야 시장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